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단원 FM은 안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주의 안산, 오늘은 안산의 젊은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근 단원 FM에서는 헤이로컬이라는 네트워크 파티에 다녀왔는데요. 안산에서 다양한 삶을 만들어가는 30명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아주 귀한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저희가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비둘기 우유의 굿나잇 샤이닝 뉴 버전으로 들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근데 엄청 기네요. 아마 이걸 추천하신 분께서 나와 계시는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안산에서 30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안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네.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는 네,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음악을 제가 처음 듣는 음악을 추천했어요. 나름 저도 인디 밴드 사랑한다고 했는데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랄까 이게 좀 많이 처져 있거나 네, 뭐 일을 해서 뭐 일 때문에 힘들거나 뭐 이럴 때 네. 이제 좀 기운을 낼 때 듣는 음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뭐 새로운 음악, 예, 아마 저희랑 하게 되면 이런 음악을 많이 저희한테 알려주실 거죠? 네, 뭐 다양한 음악을 네, 들려드릴 수 있고요. 네, 불러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네트워크 파티라는 것이 이제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주관하시는 남윤식 뭐 대표님이나 뭐 또 그때 왔던 여러 분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자리였지만 새로운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물을 발견한 거죠. 이승준 님이라는 분을. 네. 그래서 제가 얼른 라디오에 초대를 했는데요. 만나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날 좀 시간이 짧았잖아요. 2시간 안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승준님을 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라디오를 모셔서 함께 청취자들과 함께 이승준님에 대한 궁금증, 저의 궁금증, 사적인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함께 우리 안산에 이런 청년 살고 있다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청년이시잖아요. 제가 그날 나눴던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 이승준님이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아까 소개도 하고 싶은 걸 먼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일단 본인부터 어필해 보죠. 예, 어떠세요? 네. 뭐 아직 실행을 했던 거는 네. 과거에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수제 맥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크래프트 비어라고. 네네 알아요. 네네. 네. 크래프트 비어 시음회를 제가 열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네. 뭐 다양한 활동을 일단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내년에는 네. 이거를 좀 실행을 옮겨 보려고 그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본인 마음속에만 담아두시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네,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30년 거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태어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네, 태어나진 않았고요. 네,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와서 계속 살고 있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제가 한 6살 때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저도 안산에 어떻게 보면 이주민인데 저희 아이가 딱 고맘때 나이 때 둘째 아이 6살, 큰 아이 7살 때 안산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살면서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는 동네만 알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파트 주거를 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리고 활동은 주로 이제 서울로 4호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안산 요소가 어떤지 잘 몰랐는데 이승준님이 30년 살아온 안산 본인의 관점에서 안산은 어떻습니까? 안산이 이게 정말 재미가 없는 동네였는데 네. 요즘은 새로운 이제 뭐 다양한 즐길거리들 네. 그리고 뭔가 다양한 문화나 네. 그런 걸 추구하는 여러 가지 뭐 업체들이라고 해야 될까? 네. 사업자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저도 지금 이제 나름 재밌게 안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뭐 청년 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들 활동하는 분들과 저희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 네트워크에서 만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거나 뭐 카페를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은 처음 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승준님도 뭐 비영리 단체 활동 같은 것도 경험이 있으실까요? 과거에 그냥 음. 뭐 봉사활동 어. 같이 이제 단체에 잠깐 있었고요. 네네네. 네,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아, 예, 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아까 잠깐 이 스튜디오의 공간이 뭐 저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통상가 내에 있고 공단의 초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겉에서 보고 와, 신기하다 이러고 들어왔다가 방송국 보고 좀 놀래기도 하는데 본인이 공단에서 오랫동안 일해보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음. 물류 쪽에서 네. 물류 창고에서 네. 일을 많이 했었고요. 네. 뭐 지게차도 탔었고 육체 노동도 했었고 네. 네, 뭐 물류 쪽에서는 웬만한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그 일할 때 주로 헤드폰을 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지는 못하고 네. 전 직장이 네. 이게 좀 그 회사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네. 항상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없었어요. 어. 그리고 또 연장 수당이 없어서 네네. 직원들이 네. 이제 그 외 근무 외 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네. 다들 음악을 각자 틀어놓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 정도는 용인을 해줘서 일하면서 음악을 많이 듣긴 했었죠. 네. 아니 좀 음악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자기 관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육체 노동도 해봤고 뭐도 해봤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그 일할 당시에는 사실 힘들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가사를 쓴다던가 뭐 음악을 사랑하는데 그게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예. 네, 뭐 그런 것도 제가 음. 음악을 듣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짧게 얘기하면 대화를 이어가기 네, 그러니까 저 지금 긴장해가지고. 네. 너무 긴장하지 네.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지금 잠깐 짧게 들었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애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실히 살았던 거는 사실 그렇게 길진 않고요. 네. 이제 과거에 한 20대까지는 네. 제가 의미 없이 살면서 예. 그냥 음악은 계속 들었는데 네. 삶 자체는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네. 30 넘어가고 뭐 어떤 이런저런 계기들로 인해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도 생기고 네. 꿈도 생기고 네. 이러면서 30이 넘어가면서 열심히 살기 나름대로 네,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대는 사실 뭐 승준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딱히 무엇을. 근데 미래가 또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뭐 좌충우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건데 좀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한 용인이 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다들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뭐랄까 그냥 그때는 이게 뭐 잘못됐다 힘들다 이런 생각도 네. 없이 네. 그냥 정말 의미 없이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안 좋게 보는데 네. 저는 그냥 뭐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20대였죠. 네. 근데 그게 이제 30대가 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전환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제가 29살 네. 딱 이제 20대 마지막에 네. 실연을 당하고서 네. 네, 슬픈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그때 이제 실연을 당하고 나서 네. 여행을 갔었거든요. 원래 네. 여행도 잘 안 다니고 이러다가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사람들도 만나고 네. 네. 이러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네. 또 이제 그때 음악을 원래도 좋아했었지만 네. 네. 좀 가사나 뭐 이런 네. 거에 더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원래는 가사를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사가 아무래도 시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시나 소설 이런 네. 문학 쪽에 관심도 생기고 뭐 여러 분야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죠. 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에게. 네, 뭐 감사하고 있죠. 사실 제가 왜 웃냐면 그렇잖아요. 모두가 이제 그 한 번씩
아픔을 겪죠. 못 오라 그러면 안 되겠다. 뭐 연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험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이제 뭐 삶의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삶이 오히려 풍부해진 계기가 됐 것처럼 들려요. 제가 듣기에. 근데 그런 행보들이 저는 되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봐야 하고, 근데 여행이 관광이 아니라 정말 자기만의 여행, 그리고 이게 혼자 떠나는 여행이 낯선 사람들하고 훨씬 가깝게 또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주는데, 그걸 통해서 또 저도 배워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것도 즐겁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와 문화까지 이제 덤으로 더 깊이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실언은 아프죠, 사실. 그냥 뭐 아팠지만 네. 뭐 얻은 게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분한테도 감사하고 있고 네. 저한테도 잘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네. 네, 좋은 일이었죠. 그 전환점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왜 가사를 만드시는 가수님들이나 싱어송라이터 뭐 작사가들은 사랑을 안 해보고 글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떠시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안 해보고는 또 사실 그거가 내 삶이 그렇게 막 단조롭잖아요. 사실 그 사랑하는 동안은 질투와 시기와 또 때로는 내 이기심과 이런 것들로 상대와 또 뭐 서로 갈등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 저에게는 양분이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난 양분이 됐죠, 저한테는. 네, 네, 정말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네, 네, 정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전환의 시기를 이제 끝나서 이제 막 또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에너지가 막 올라가고 상상만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 살아가는 동안 그 짧은 전환이 있었는데, 내가 요렇게 살게 된 그 원동력이랄까? 뭐 전환의 계기는 우리가 들었지만, 나를 지금 막 이렇게 좀 에너지 있게 막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네. 좋아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뭐 나열해 보세요. 음악, 네. 술, 예. 책, 네. 영화, 그리고 걷는 걸 좋아하고요. 아, 네, 많이 걸으세요. 네, 어. 평소에 자주 걷고 어. 안산에서는 어디를 가도 네. 웬만하면 그냥 걸어서 집에 가려고 하고 안산 내에서는 네. 대단하신데요. 뭐 보통 길면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을 때도 있고. 집은 어디세요? 저는 사동에 살고 있고요. 아, 사동요. 네. 네, 사동 참 좋죠. 사동 저기 끝자락 본호 아파트 쪽. 그렇군요. 저는 주로 이제 안쪽에 약간 상가들 많은 쪽에 이제 뭐 펜책방도 있고 대동서적도 있고. 대동서적 좋죠. 예. 저는 안산에 처음 이주 와서 책을 사고 싶은데 큰 책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산에 지역에 기반을 둔 뭐 서적이 있다 그래서 대동서적을 그때 처음 알게 되면서, 그래도 활용을 꽤나 많이 했는데,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뭐 A땡땡 뭐 어디 이렇게 막 거기다가 이제 주문을 하다가 주변에 책방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주문하게 됐는데, 승준 씨는 원래 우리 그때 만났을 때 마을상점 생활관 잘 알고 계셨나요? 네, 자주는 아닌데 종종 가는 곳이고요. 네. 뭐 가면은 가끔 이제 책도 하나씩 사오고. 네, 네. 거의 이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가끔씩 참여하고. 네. 네,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저 이제 아까 삶의 원동력 얘기하면서 막 쭉 나열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책이 저한테는 힐링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뭐 그럴 때 사람들은 책에 눈이 안 들어와. 뭐 저도 그럴 때는 있지만, 조금 조용한 주말에 혼자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책하고 뒹굴뒹굴하는 게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부터 저는 좀 위안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 승준님에게 음악, 책, 영화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조금 나눠본다면 뭐가 가장 승준님을 조금 살만하게 만들까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음악이죠. 제가 20대 때도 음악은 항상 그래도 달고 살았었고, 네. 그래서 음악이 아무래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접한 게 영화였어요. 아. 책이 가장 늦었고. 네. 네, 영화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 영화, 책 순위 아닐까 싶은데 요즘 네. 생각하면은 책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요즘은 또 시집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 네. 저는 제가 좀 감수성이 메말라가지고 전 주로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혼날 때도 있거든요. 소설 읽어라, 시 읽어라 이렇게 혼날 때도 있어요. 너무 세상 비판적으로 보는 것만 읽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는 왜 승주님에게 그렇게 뭔가 그 영감 내지는 뭐 이렇게 위안을 줄까요? 시는 일단 제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읽는 게 가장 크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학 평론가가 네. 이 시대에 왜 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뭐 그분은 되게 멋지게 설명을 했지만 짧게 네. 요약을 하면 네. 결국엔 우리를 위해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네. 우리를 위로해주는 건 문학이다. 네. 그 중에서도 시가 아, 가장 많은 아름다움을 함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삶의 위로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너무 활동가들만 만났나 봐요. 이런 그 감성에 젖은 이야기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아, 이제 맨날 투쟁 저항 막 집회 시 뭐 이런 곳에 활동하는 선생님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시 얘기를 별로 안 나눴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놀랬던 시는 기용도 시인처럼 20대 때죠. 20대 때 요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보는 직관력이 시 안에 엄청 담아져 있어서 너무 놀랬던 적이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에밀리 브론테 같은 이제 시집을 쭉 내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보긴 하지만 뭔가 저는 이제 뭐 사랑 얘기라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잘 안 봐요. 저도 가사는 뭐 사랑 가사들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시집은 사랑 얘기를 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읽는 시의 내용들은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기영도 시인은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다시 읽었거든요. 시집을. 네, 그리고 최승자 시인, 네, 뭐 이상희 네. 시인.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네, 뭐 너무 좋죠. 삶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시로 압축해서 주는데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운율에 맞춰서 뭐 짧게 쓰는 글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어느 날 시를 읽다 보니까 문장 단어는 굉장히 짧은데 그 안에 엄청난 얘기가 압축되어 있구나 이런 걸 불현듯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이 먹어서 깨달았는데 승주님은 조금 빨리 그런 느낌들을 알아채셨나 봐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아, 듣다 보니까 승주님이 이제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단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어지기가 힘들었는데 우리가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네. 앞으로 승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 계획하고 있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단원 FM 나와서 음악이나 뭐 영화든 이제 좀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은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지금 듣고 올 노래는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까 비둘기 우유도 굉장히 전 낯설었는데 또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네, 지금은 없는 해체한 팀이고요. 영국에서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었던 밴드고요. 예. 제가 이거는 좀 흐린 날 들어야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흐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면 딱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더 리버틴스의 What KT 디드죠. 네. 그러니까 KT가 뭐랬냐, 뭐라고 있냐, 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hat you gonna do?
a sweet, sweet girl, but it's a cruel, cruel world, a cruel, cruel world. My pins are none too strong, Katie. Hurry up, Mrs. Brown. I can feel it coming down, and it won't take none too long. But since you said goodbye, the polka dots fill my eyes, and I don't know why. What you gonna do, Katie? You're a sweet, sweet girl, but it's a cruel, cruel world, a cruel, cruel world. Safety pins are none too strong, Katie. They hold my life together, and I never say never, and I never say never again. But since you said goodbye, the polka dots fill my eyes, and I don't know why. But since you said goodbye, the polka dots fill my eyes, and I don't know why. Oh, please you will, and it's up to anyone. Don't do the darkest drill. What? Oh, tell that's one. But since you said goodbye, the polka dots fill the skies, and I don't know why. 네, 더 리버틴즈의 What Katie Did. 예, 정말 그 제가 오늘 새로운 이승준님 덕분에 새로운 곡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요 노래는 비틀즈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예. 네 맞아요. 약간 영국 밴드 중에 아무래도 많은 밴드들이 네. 비틀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네. 네, 그 들어보셨을 텐데 오아시스라고 네네네. 그 팀 같은 경우는 대놓고 비틀즈를 막 찬양하고 콘서트에서 보면은 존 레논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서 네, 거기에 막 절을 하면서 오마주군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오아시스가 네.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릴 정도로 네, 인기도 네. 많았고. 네, 네. 확실히 분위기가 네,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고 싶은 게 너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아 많죠. 예. 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또 술이 이게 사람들을 이어주는 진짜 긴장도 풀어주고 그런 네. 매개체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술하고 접목시키는 모임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가깝게는 술 마시면서 같이 시를 읽고 오호. 네, 예. 같이 시를 읽고 네. 뭐 낭독도 하고 네.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면서 그 테마에 맞는 술을 준비해서 뭐 같이 마시고 영화를 본 다음에 뭐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시간이라던가 네. 뭐 그런 술을 메인으로 두고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계속 네. 뭐가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음악을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공연 기획을. 공연 기획.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소 섭외랑 그런 게 뭐 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이제 공연을 보러 다녔던 네. 뮤지션들 좋아하고 네. 그런 분들을 안산으로 모셔서 어. 네. 작은 공간이라도 빌려서 네. 네, 그분들을 이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네. 혹시 그 기획 관련해서 뭐 아까 살짝 언급한 것도 같은데 이제 다른 일들을 해보신 것 같은데 이제 공연 기획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공연 아무래도 규모를 키울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안산에서는 뭐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진 않을 테고 글쎄 그것도 모르는 그런가요? 일이죠. 예, 예.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역마다 문화재단이라는 곳들이 있고 또 이런 공연기획 관련한 공모 사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산에는 아무래도 뭐 컬처 75처럼 이제 그 문화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도 있고 또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단히 뭐 크게 화려하게 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더 가까이 밀착해서 만난다 그러면 그날 우리 네트워크에 오셨던 레이백처럼 그 작은 공간 안에 재즈 뮤지션들이 계속 공연이 있는 곳을 오히려 그 공연이 아주 좀 단조롭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그냥 나와서 곡 소개하고 이제 그러면 막 사람들은 바삐 먹으면서 그냥 보는 정도인데 그거를 더 이제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또 해보는 특별 공연 기획 같은 것도 꿈꿔볼 수도 있고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네트워크에 왔던 사람들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공간 섭외나 뭐 협업이나 뭐 되게 가능한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날 여러 이제 관계자분들을 네. 눈여겨 보고 있었고, 네네. 네, 이제 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생활관에서도 네네. 그런 공연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가끔씩.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는 장소만 어떻게 빌리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막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해서 엄청난 돈을 써서 하는 기획 음악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왜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좁은 타이니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막 밴드들이 막 기타 하는데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를 누리게 되는 지금 해외에서는 그런 밴드들이 엄청 유행인데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분들한테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옛날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 기획을 했을 때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너튜브가 있다 보니까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기회는 제가 찾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나 네. 경기도에서 네. 어떻게 좀 그런 걸 진행을 하면 네. 어떻게 거기에 좀 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없을까 싶기도 하고. 주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 기획서를 쓰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예산도 세우고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찾아서 한번 연습 삼아 네, 그렇죠. 예, 함께 일해보고 그 쌓은 경험을 가지고 또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이 되게 다르잖아요. 집행할 때는 정말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단원 FM이 이렇게 라디오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 열매 팀하고 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따오는 사업들에 저희도 이제 행정적인 일에 파묻혀서 라디오만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이 공동체 라디오가 돈을 주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소소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에 치여가지고 재미는 사라지고 일만 남는 그런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여서 저는 공연 기획자와 참여자와 공연하는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단원 FM도 협업자로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저는 막 그림이 상상이 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안산이지? 보통은 이제 홍대로 가거나 뭐 연남동 그 옆에 연남동 뭐 아니면 대학로 뭐 아니면 강남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왜 안산이어야 될까요? 저도 음. 많이 외부로 다녔었죠. 네. 서울이나 뭐 가깝게는 수원이나 광교 네. 쪽도 많이 갔었고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이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뭐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다양성도 없고 네. 예술의 전당도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공연이나 기획의 그런 부분들도 너무 한정돼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즐길 거리들이 다 네. 외부에 있는 거예요. 안산 아. 바깥으로. 네. 항상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연도 이제 보려고 서울에 있는 그 라이브 클럽들 찾아다니고 그렇죠. 술집 찾아다니고 그렇죠. 뭐 전시 보러 나가고 네. 몇 년 전까지는 계속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너무 재미없는 이 안산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네, 내가 뭔가 재밌는 걸 해서 네. 네, 이 안산을 바꿔보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거창한 생각으로 이제 네.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네. 새로운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는 걸 보면서 네. 이 먼저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던 분들을 하고 같이 뭔가 협업으로 해서 네. 더 재밌는 것들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계속 살아왔던 곳이 안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안산에 대하면 이미지가 좀 안 좋기도 하잖아요. 네. 뭐 여전히 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안산이 저도 이렇게 승준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는 안산의 요소 곳곳에 어떤 활동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뭘 사부작 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이제 제가 단원 FM 때문에 안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동은 승준님 계신 곳에 청년 99도시가 있고 1도시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사에 관해 연구하고 아카이빙하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오는 청년 99도시 그 공간 안에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견하고서 너무 놀랬고 또 재즈를 들으면 마치 이태원의 오래된 클럽을 가야 되거나 홍대 에반스 정도는 가줘야 좀 공연자들의 질과 이게 보장된다 생각했기도 하고 또 제가 해방초는 자주 안 갔는데 이제 홍대 주변에 재즈 클럽이 한동안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재즈 듣는다 그러면 저는 홍대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안산에 라이브 클럽이 생겼다는 거를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단원 FM 때문에 그것도 추천받아가지고 들으러 갔었는데 안산은 서울예대도 있고 뭐 한양대도 있고 뭐 그런데 서울예대 출신의 뮤지션들이 거기서 이제 또 재즈를 공연하는 걸 들으면서 젊은데 연주 실력들이 좀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멀리까지 가나 젊은 친구들 거 여기서 듣고 안산에서 즐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승주님이 일을 벌린다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뭐 더 승주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한쪽의 특정한 이야기만 뭐 특정한 장르만 듣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산에 이주민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출신의 밴드 뮤지션들을 한동안 많이 알았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자기 근로 시간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안산이 초창기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서 워낙 음악을 좋아하시는 나라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장발에 막 메탈 밴드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오히려 사라졌어요.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한번 우리가 그런 거를 또 찾아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직접 자신들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주민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현실상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네. 같이 가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제가 라이브 클럽 다닐 때도 네. 그 클럽에서 이제 공연 활동을 하는 네. 해외 밴드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 네. 이주민들 밴드가, 네. 이주민 노동자 밴드가.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사라져서 저도 아쉽긴 한데 혹시 정말. 스타크랙다운 밴드 들어보셨나요? 아유 그건 처음 들었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만든 최초의 이제 밴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담은. 그러니까 그냥 즐기려고 하는 밴드가 아니라 명동성당이라는 그 시위 현장에서 만들어진 밴드거든요. 네, 뭐 거기에 활동했던 민우라는 친구가 이제 죽긴 했어요. 그 심장마비로. 그래서 네팔에서 심장마비로 죽긴 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이제 밴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다들 뭐 나이가 많았으니까 돌아갔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발굴한다면 안산에서도 그런 발굴 작업을 해보고 좀 이렇게 공연을 기획해보는 것도 좀 재밌겠다 싶네요. 그렇죠. 뭐 어.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어. 일단 제가 뭐 오늘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저를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좀 유명해지고 네. 제가 여러 사장님들 또는 뭐 관계자분들 네. 하고 교류가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걸 늘려가야죠. 네. 저희도 한번 승주님이 신나게 활동해 볼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이제 제가 술집을 차려서 네. 제가 좋아하는 술들을 팔면서 네.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곳을 만들어서 네. 이제 뭐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 네. 하고 같이 이제 뭔가 협연을 할 수도 네.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믿어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이 웬만큼 유명해지지 않고는 좀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런 뭔가 공간이 생기고 활동을 도와줄 만한 협업자들이 생긴다 그러면 지역 예술가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승주님이 앞으로 지역에서 안산에서 터 잡으시면서 제 나이처럼 한 50이 됐을 때는 모두 승주님의 혜택을 받는 지역 예술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술을 못해서 안타깝지만 술은 못하지만 그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저도 끼워주세요. 음료도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끼워주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꿈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꿈은 높게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높을수록 그 도달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많은 것들 상상하시고 도전하시는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꾸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승주님께 마지막으로 좀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기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말을 길게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네. 이제 긴장 풀렸는데 네. 그건 또 아쉽고 너무 이런 라디오나 네. 뭐 이런 유튜브 같은데 네. 한번 나와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직접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좋은 경험이고 네. 일단 안산에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게 예. 이거는 뭐랄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좋습니다. 예. 네. 자,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편성표 보시면 막 프로그램들을 각자 스타일과 자기 개성에 맞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일제 간섭하지 않습니다. 승주님이 1시간 동안 뭐 2시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2시간은 무리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1시간 동안 내가 틀고 싶은 음악 트시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시간 온전히 드릴게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아까 처음에 네.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을 네. 하셨을 때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약간 저는 좀 프랑켄슈타인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요. 네. 이게 프랑켄슈타인 그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소설을 네. 읽지는 않고 그 어떤 한 구절만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진 않고 네.
자기 안에 네.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이 있다. 네.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사랑은 아니지만 네. 안에 품고 있는 건 많은데 네. 이걸 나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풀어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네. 국장님 처음 뵀을 때 제가 이제 DJ 신청을 했던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네. 저도 다 풀어내서 네.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느껴져요. 승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으신 거 느껴지고 그리고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 욕망도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이기심이 아닌 사실은 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크게 막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제가 누구의 타임라인에 이렇게 우리 그 네트워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분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누군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도. 저희 대화하는 걸 듣지 않으셨을까요, 다들? 아니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런가요? 예, 그 자리에 안 왔던 사람까지도 제가 광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러셨어요. 회사 분들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예.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광고를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가 방송 일자는 12월 1일이니까 고 이제 방송된 거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정말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앞으로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되면 뭐 음악 방송 중심으로 가시게 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미리 광고다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간섭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음악이 위주로 할 때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네. 조금씩 섞어서 네. 같이 풀어내는 쪽으로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선곡을 제가 받는 순간 제가 오늘의 선곡은 모두 이승준님의 선곡인데 예사롭지 않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뭐 팬서브 보시면 알지만 뭐 트롯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7080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음악만 테마가 있는 음악에서는 한 2시간 틀거든요. 실시간 댓글로 라이브로 하시니까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하는데 저희가 재즈가 있다가 좀 사라졌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영화, 재즈 음악, 그다음에 책, 시 이야기 하는 좀 프로그램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할 때 승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또 승주님이 갖고 있는 뭐 인디밴드라든지 뭐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않았던 음악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도 이제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게 크고요. 벌써 제가 막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혼자 진행할 때 긴장만 푸신다면 훨씬 알찬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숙해지시면 긴장도 절로 풀려요. 지금도 긴장 풀려서 말이 많아졌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풀려서 문제지만 아니에요.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승주님의 음악 세계를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도 나눠주셔서 저희 안산의 단원 FM 뿐만 아니라 안산의 시민들의 기와 또 이 음악에 대한 감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혁의 봄을 추천해 주셨어요. 뭐 추천의 의미 한번 듣고 저희 마칠까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이 노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목은 봄이지만 12월에 발매가 됐어요. 겨울에 그렇군요. 발매가 됐거든요. 한겨울에. 그리고 가사 자체가 조금 우울하죠. 우울한데 이 이장혁이란 가수가 어떤 저의 그 세상을 넓혀준, 그래요. 저의 세계관을 넓혀준 가수라서 제가 안산에서 정말로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초대하고 싶은 가수고요. 이 분을 통해서 제가 뭐 문학에 관심이 생겼고 가사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음악에서 그런 문학적인 감수성을 읽어내고 그것이 또 얼마나 녹여져 있는지를 알아채는 것도 이승주님의 센스인 것 같은데 덕분에 저희도 잘 듣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유명한 가수들 아니면 대부분 청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니아층들이 있는 음악들은 쉽지 않은데 또 가사가 좋은 음악들을 좀 찾아내고 들으려면 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사실은 쉽게 만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단원 FM에서라도 그런 음악들을 많이 소개해주면 저희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음악 듣기 전에 잠깐 단원 FM 상황을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순지님을 모시고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단원 FM은 이렇게 장벽이 없습니다. 뭐 저희가 학력을 따진다던가 뭐 지역을 따진다던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출신 지역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뭐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산의 시민이라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주거지와 일터가 안산이라면 뭐 주거지는 안산이지만 나 이름 밖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안산에서 일하지만 주거지는 밖이야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안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산은 시민의 방송으로서 이야기가 담기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안산에 살거나 일하지 않으셔도 안산과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아직 개국하지 못한 작은 방송국이 내년 3월이면 개국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송신소를 세우게 될 텐데요. 부족한 재원이 항상 저희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신소 구축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주의 안산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의 이순준 님이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장혁의 봄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바람이 불어오고 철새는 날아가고 그때 없는 봄에 나는 벅취해 할 일도 잊어가네. 작은 벌레들은 깨어나 아무도 몰래 집을 짓고 주어진 만큼의 날들을 위해 힘을 다해 싸우네. 그리고 난 다시 자전거를 꺼내 봄이 오는 언덕을 향해 페달을 밟아. 미칠 듯 꽃은 피고 슬픈 저녁이 찾아오고 우린 저마다의 식탁에 앉아 쓸쓸히 밥을 먹지. 할 말이 많았는데 항상 난 머뭇거렸었어. 어쩌다 그대를 만난다 해도 건널 수 없는 말들 미쳐가는 밤 그댄 또 어디서
없이 잘도 지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난 여기 부는 바람 속에 쓰라렸던 지난 겨울의 단추들을 씻어가 씻어가